안녕하십니까. 운동 나왔습니다. 근데 대박. 와, 진짜 이거 실제로 보면 더 이쁩니다. 와, 이거 카메라에 완벽하게 안 담기는 게 너무 아쉬운데, 와, 진짜 일출이 대박입니다. 대박. 확대해 볼까요? 와, 일출이 완전히 예술입니다. 예술. 와, 진짜 예쁘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일출과 이런 파도 소리 들리나요? 안 들리겠지? 대박입니다. 물 보세요. 완전 투명 그 자체. 와, 이런 날은 물놀이를 해야 되겠죠? 아, 할 일 많은데, 어젯밤에 청개 잡으러 못 갔어요. 치킨 나머지 먹으면서 캔맥주 하나 더 먹고 바로 기절. 자, 운동 나와가지고요. 그, 자, 이 일출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면서 말할까요? 고용지표가 높게 나왔어요. 그 전에 민간지표는 낮게 나왔는데, 야, 이상하게 또 정부에서 한 거는 높게 나왔어. 그 갭 차이가 크네요.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되면서 미장도 싹 다 빠졌어요. 그래서 미장 빠진 거 보고 여러분들 아마 오늘 상당히 심란하고 힘들 수 있는데, 그게 글쎄요, 지금 걱정할 만큼인가? 물론 막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완전히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하죠. 근데 뭐 그러면 미장도 저렇게 빠졌으니까 미국도 망하겠네? 그런 건 아니겠죠. 망하는 정도는 아니고 조정이 좀 깊게 올 수는 있겠다 싶긴 한데, 지금 국채금리가 또 4.5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금리가 4.5가 되면 트럼프가 제일 긴장하죠. 사실 우리나라보다요, 미국이 더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똥줄 타는 거는 걔네들이야. 그래서 벌써 트럼프가 주가 이렇게 하락하는 건 정상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뭐라고 합니까? 주댕이 터는 거죠. 주댕이 털어서 자꾸 뭐라도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댕이만 털어서 이제는 먹힐 타이밍은 아니고 연준을 통해서 조금 인상은 못하고 동결까지만 하자,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하락은 물 건너간 것 같기는 하고요. 그렇다면 월요일까지 계속 하락할 것이냐, 그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6% 7% 빠지는 거 봤죠? 마이크론도 7% 빠졌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도 사실 어제 5% 7%까지 빠졌죠. 7%까지 빠졌는데 다시 반등을 좀 줘가지고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그죠? 회복을 해서 5% 빠진 걸로 끝났나요? 기억이 안 나네. 3%까지 빠져가지고, 그니까 마이너스 3%까지 회복된 거는 내가 중간에 한번 본 기억이 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더 빠져가지고 아마 4점 몇 프로나 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더 하방 지지가 더 세죠, 미국보다. 즉 우리나라 삼성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OECD 발표 보셨습니까? 한국의 이제 그 글로벌 지수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들도 거의 파격적인, 정확한 건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파격적인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거의 2배 수준이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OECD에서 한 2배 정도 높여서 보고 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이제 발전할 게 엄청 많다는 거지. 지금 제가 봐도 전 세계에 지금 돈이 쏠릴 건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돈이 몰린다니까. 아직 그 시작도 못했어. 시작도 못했는데 그런 역적 같은 것들이 계속 우리나라 안 됐으면 좋겠는 듯한 말만 하고 앉았죠. 달러나 사재라 그러고. 우리라도 달러를 자꾸 안 사야지. 더 정부가 그래도 힘들게 뭐라도 해나가려고 그러는데
국민들마저도 온갖 그냥 내 돈만 불리면 된다 싶어서 달러 사재기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서울에 강남 새끼들 지네 땅값만 오르면 되고 지네 집값만 오르면 된다고 오세훈이 또 뽑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모임을 하나 하는데 모임장을 하나 세워놓고는 야 우리 모임을 좀 잘 이끌어줘 그렇게 맡겨놓고는 뭐 모임 회원들이 뭐 아무도 이리 뭐라 해야 되나 협조도 안 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반대로 막 놀고 그러면 회장직 다 때려치 아프지. 야씨 너가 이따위로 할 거면서 나한테 왜 회장직 맡겨놨어? 뭐 내한테 뭐 난 욕바지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단위로 봐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뭐든지 완전히 완벽하게 다 잘해주고 정부가 뭐 다 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온 나라의 국민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한 방향으로 같이 가줘야 돼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지 이득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뭐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전 세계란다. 그 우리나라 역사로도 그렇고 모든 인류의 역사는 공국민이 똘똘 뭉쳐야 돼요. 뭉쳐서 전 세계와 함께 경쟁을 해야지. 왜 우리나라 안에서 이 조그만 나라에서 서로 경쟁한다고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지밖에 모르고 그래야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 독립투사들처럼 목숨 바쳐서 뭐 전 재산을 뭐 갖다 바쳐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소한 생활 습관 조금 근데 온 국민이 조금씩 모으면 엄청 힘이 크단 말이야. 우리가 IMF도 막았잖아. 그 모아서. 근데 굳이 사고 싶은 달러 뭐 조금씩만 안 사도 달러 말고도 할 게 많으니까 내 말은 달러 안 사면 지금 당장 망한다. 우리나라 화폐가 걸레 쪼가리가 된다. 그러면 내가 이런 말 못하죠. 근데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지 왜 이런 상황까지 만들었냐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식도 해도 되고 뭐 할 게 많은데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 하나만큼이라도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는 힘을 보태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국민이 5천만이라면 그 파워가 얼마나 강할까요?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할 겁니다. 작은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을 개떡같이 보면 남들이 우리 집안을 좋게 볼까요? 손가락질하고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야 남들이 우습게 안 보고 우리끼리 이 조그만 나라 5천만밖에 안 되는데 똘똘 뭉쳐야지. 저 유태인들 봐봐요. 유태인들은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도 엄청나게 똘똘 뭉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막 지들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살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당 조금씩만 실천해줘도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쯤 이 마음이 없어져야 돼. 그쵸?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가 달러 사재기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아몰랑 뭐 이렇게 막 너무 충성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굳이 다른 거 해도 되는데 이럴 때 굳이 역적질 하겠다고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면 좋지 않을까. 벌써 보니까 조금 지금 삼성전자가 싸요. 싸다고 말하긴 좀 그렇고 물론 기업으로 치면 너무 싸요. 너무 싸고 말도 안 되게 싸고 정말 어이없을 만큼 싼데 그런 거 말고 최근에 비해서 너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 왜 욕심이 끝이 없냐는 거야. 세상에 전 세계에서 주가 이렇게 올라간 나라는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봐도 이게 뭐야? 그러니까 더 못 들어오는 거야 지금. 외국 자금이 팍팍 들어와야 되는데 기업 평가만 봤을 때는 말도 안 되게 낮아서 지금 말도 안 되게 오르는 건 맞는데 그래도 사람의 심리라는 게 와 이거 몇 달 만에 몇 배가 뛴다고? 그것도 나라 전체가 와 이건 진짜 무서운데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부가 정말 믿음만 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투자를 해도 걱정 없겠다 그런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 그 단계가 지금이에요. 근데 이제 선거에서 일단 신뢰를 못 줬지. 선거에서 신뢰를 못 준 것도 참 있지만은 정부가 이제부터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부터 탄탄하게
우리나라 기업은 우리가 지킨다. 그런 이미지를 줘야 돼요. 아, 이 나라는 자국민들부터도 일단 기본적으로 하방은 받쳐주는구나. 밑에 공구리층이 튼튼하구나. 요런 이제 느낌을 주는 순간 다들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좀 불안감을 해소하고 들어오겠죠. 외국인 자금들도. 그런 단계가 이제부터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냐? 이제 6월 중순에서 말 24일쯤 되겠죠. 제가 계속 6월 달에 뭐 좋은 거 있는데요. 방송에서 생각 안 난다 그랬던 게 MSCI 편입일 겁니다. 이게 커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어요. 실패하면 또 실망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겠죠.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해오는 거 보면. 그렇지만 제가 왜 실패할 확률도 있다고 점치느냐 하면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지금 준비를 했어.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잖아.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 전에 부족했던 걸 한꺼번에 다 메우기엔 너무 벅찬 거야 지금. 사실 지금까지도 잠도 안 자고 정말 쉬지 않고 해왔잖아요. 그게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야. 지금 상법 개정안도 3차까지 했는데 반대도 많아. 민주당 안에 또 나쁜 놈들 많아요. 그리고 명분 있는 반대도 많아요. 우려하는. 너무 이렇게 하면 또 뭐든지 모든 정책은요 흑과 백이 있습니다. 양지와 음지가 있어요. 항상 손해보는 쪽이 생기게 되고, 그죠? 뭐 건물을 지으면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 그림자 지는 쪽은 무조건 손해보겠지. 그러니까 어떤 정책도 그런 우려되는 부작용 아니면 좀 그늘에 가려지는 분야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이득일 것이냐를 생각해서 더 다수와 더 많은 이득을 위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죠. 그죠? 그렇게 정부는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그걸 믿고 따라가 주면 되고, 거기에 희생되는 사람들은 좀 어느 정도 복지나 뭐 이런 걸로 보상을 좀 받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그런 기조를 벗어나. 그러니까 정치를 잘 알아야 돼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가 어느 정도로 가느냐 맞춰서 빨리 내가 살 길을 그쪽으로 바꿔야겠지. 고집만 부리고 막 정부 욕만 하면서 계속 고집 부리고 지 혼자 굶어 죽을 때까지 안 바꾸고 버티면 그게 미련한 짓이에요. 다수가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혼자만 아니다 그러고 고집 부리고 막 땡깡 부리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막 말이 새버렸는데, MSCI 편입이 되면 대박 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1차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신뢰, 그렇게 해서 주식을 장기 투자로 많이 묶어 놓는 사람들, 전원주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전원주 같은 사람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3분의 1 깔아주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들이 쫙 들어와서 지금 MSCI 편입되는 건 장기 투자입니다. 단타쟁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ETF로 들어오는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분의 1 정도 또 걔네들이 깔아주면 정말 좋겠죠. 그렇게 되면 3분의 2가 거의 그냥 공구리층이야. 나머지 단타쟁이들이나 시세 따라가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그죠? 그래도 폭이 그렇게 크진 않겠죠. 기본적으로 코스피만을 받쳐주는 건 기초 자금이다. 기초 체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만 이상부터는 이제 뭔가 다른 탄력성 있는 어떤 기대치, 미래 성장력에 대한 기대치,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좀 발전해주는, 그 15,000 시대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15,000 이상부터는 이제 그때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전 세계의 흐름,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 우리나라 정부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대충 예상이 되고요. 7월 되면 이제 우리나라 실적 발표가 있죠.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마 역대급이 나올 건데요. 그건 너무 멀리 간 거고, 뭐 실적 발표는 어차피 다들 아시니까, 그러면 7월 달이면 있다 정도. 그러면 6월 초중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치면 이제 6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또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7월까지 쭉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젠순왕, 지금 당장은 젠순왕이지. 젠순왕이 뭔가 선물을 가져왔다 그랬죠. 선물. 와, 여기 예쁘다. 그죠? 여기 예쁘다. 사진을 찍어보자. 요렇게 당겨보면 제주 돌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젠순왕이 선물을 4개를 가져왔다 그랬어요. 4개의 선물을 가져왔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 한 월요일까지 지지 끌라나, 일요일쯤에 발표를 해줄라나, 아니면 일정 때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토요일이죠. 그러면 토요일날 하나 발표하고, 일요일날 하나 발표하고, 월요일날 하나 발표하고 이럴라나. 워낙 이슈들이 굵직굵직한 거라서 한꺼번에 4개를 쫙 풀면 좀 묻혀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4개 중에 하나만 뜨잖아. 그러면 4개를 하나씩 풀면 4개 다 뜰 수가 있는데, 그리고 드라마틱한 빌드업이 되지. 처음에 하나 딱 풀고, 와, 처음부터 이런 게 나온다고? 과연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 쓱 풀고, 세 번째가 하나 쓱 풀고, 이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젠순왕이 원래 약간 그런 쇼맨십이 좀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보고, 그러면 월요일날 장이 상당히 좋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좋은 소식이 일요일까지는 최소한 삼성전자에 조금 관여된, 그죠? 뭐 로봇 관련된 것만 나오고 이러지 말고 조금, 근데 로봇 관련해도 삼성전자에 좋은 효과입니다. 그죠?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쪽으로 뭐가 잘 되든 무조건 삼성전자는 다 낍니다. 다 껴.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삼성전자 100만 이상 가는 시나리오의 이야기들 있죠. 그게 지금 벌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와요. 내 머릿속에 있던 것들이 생각보다 현실로 너무 빨리 오고 있어요. 젠순왕이 갑자기 한국으로 온 것도 너무 놀랍고, 젠순왕도 머리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뭐 젠순왕 머리에도 당연히 떠올랐겠죠. 떠올랐으니까 한국이다. 한국에서 완전 논스톱 풀 패키징을 하겠다. 그죠? 완전히 셋업을 하겠지. 여기서 풀세팅 하는 거야. 풀세팅 다 가능해. 한국에서는 풀세팅이 한 방에 가능해. 그리고 나라가 작으니까 뭐 교통, 물류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전력이 조금 딸릴 수는 있는데, 그것도 기술이 워낙 좋잖아. 전 세계 전력 전부 다 우리나라가 깔아줘야 되잖아. 근데 젠순왕이 우리나라에 와서 건물 짓고 공장 짓고 연구센터, R&D 센터 짓는다 그랬죠? 대단한 겁니다. R&D 센터를 짓는다는 건 우리나라 기술력을 더 발전시킬 거예요. 전 세계 1등 기업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R&D를 한다고요. R&D로 돈을 투자해 주는 게 아니고 직접 센터를 지어서 같이 연구 개발하자예요. 거기서 나오는 연구 인력들 전부 지금 얼마나 엔비디아의 첨단 기술들을 많이 배워오겠어요. 대단한 투자입니다. 이것만 봐도 벌써 전 세계가 와, 대한민국 대만 저리 가라겠는데, 이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D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엔비디아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손과 발이 또 필요하겠죠. 손과 발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네이버는 약간 두뇌 같은 역할을 하겠죠. 두뇌,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쪽을 담당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이나 LG나 이런 데서는 팔다리, 관절, 로봇의 물리적 어떤 형체를 구성하는데 아마 그런 걸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는 반도체 칩들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두뇌인데 목이 지금 가라앉질 않습니다. 똑같은 두뇌인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갑자기 말이 끊어져 버렸다. 제가 이렇게 집중력이 한번 흐트러지면 말을 잘 이어서 못해. 머릿속에서 상상력의 그 지도를 쫙 따라가면서 가야 되는데
이 목 때문에 참 약을 계속 먹는데도 물론 그 전보다 좋아진 것 같긴 한데 완전 정상으로 돌아오진 않네요.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같아요. 옛날에 우리 백신 후유증이라고 하기도 했죠. 백신 후유증 같은 거. 그게 기침이 사라지지 않는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과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약간 비물리적인 거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이렇게 된 거죠. 삼성전자는 하드웨어, 이제 네이버는 소프트웨어. 이 단어가 생각 안 났어요. 여태까지 지직거렸다 진짜. 와, 대가리가 도대체 얼마나 똥인 거야. 여러분, 이런 똥대가리로도 열심히 하면 다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저도 기억력 좋고 막 엄청 머리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공부하고 적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가리가 나쁘면 손발로 고생해야지 뭐. 자, 그렇게 해서 두뇌는 네이버와 삼성. 제가 작년에도 삼성하고 네이버가 뭘 할 것 같다 했는데 그 구심축에 젠슨왕이 돌아버릴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래서 서로 다 뭉치지 못하고 뭔가 흩어져서 서로 눈치만 보고 누가 먼저 손 내밀 것이냐. 정부가 나는 나설 줄 알았는데 정부보다 머리 좋은 젠슨황이 나서서 중앙에서 딱 중심점을 잡아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젠슨황을 주축으로 이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로봇의 머리, 손발, 몸통, 심장까지 싹 다 한국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정도 두고 보면 되겠죠. 참 기대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변할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젠슨왕이 그리는 그림에서 당장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만은 또 이런 것들이 기대 심리에 또 약간 테마성으로 갑자기 팍 올라가긴 합니다. 요렇게 갑자기 팍 올라갈 때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거품 빠진다. 그래서 요번에 또 만약에 하나 지나치게 많이 오른다. 너무 갑자기 40만까지 간다. 그러면 수익 실현을 좀 해서 조금 챙겨놓고 거품이 한번 싹 빠지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추세선을 싹 그려보고 추세선에 걸쳐질 만큼 내려오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쯤 딱 매수를 거기까지 안 내려오기도 하니까 너무 바닥 잡으려 하지 말고 조금 일찍 이 정도면 됐다. 난 욕심 안 낸다 하고 쓱 집어넣든가 10단계 분할로 그때부터 쪼개서 살살살 계속 들어와 보든지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야기의 결론,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특히 장기 투자, 현금으로 장기 투자 해 놓으신 분들은 절대 쫄 필요가 없다. 절대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한테 흔들릴 필요 없다. 그냥 굳건하게 그냥 잠깐 전원주 되세요. 6월 말까지 나는 전원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계좌를 보지 마세요. 그 돈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쫄아서 팔면 사라져. 근데 안 쫄고 안 팔면 안 사라져. 그죠? 파는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쉬어간다. 너무 많이 올라서 잠깐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들 어떻게 변화돼 가는지 재밌잖아요. 우리 무슨 SF 영화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난 너무 재밌어요. 이런 소식들 검색하고 막 알아보는 게. 그래서 그런 정보들 보면서 와, 이런 게 나온다고? 와, 이런 게 된다고? 하면서 저는 또 이제 새로 나오는 AI 핸드폰, 그 다음에 AI 노트북 나오면 지금 쓰는 노트북도 중고로 팔아버리고 AI 노트북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얼마나 체감되는지 한번 얼리 어댑터로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써보고 야,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하는 그런, 저는 벌써 갈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제미나이 쓰면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기능은 없더라고. 근데 AI랑 계속 대화를 해봤거든요. 물론 힘들었어요. 대화하면서 중간중간 계속 맥락이 끊기다가 그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내가 다시 하기 시작했지. 제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질문에 원초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해봤더니 결국에는 재미나이가 이제 저한테 실토를 하는 부분이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딱 알아낸 순간 제가 이해가 됐어요. 아, 이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내가 이제 짜증낼 수가 없어요. 짜증낼 이유도 없고 짜증이 안 나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그게 해소되는 게 뭐냐, 피지컬 AI였다, 온 디바이스였다. 개인마다 이제는 서버를 가지는 거예요. 그 작지만 저장, 데이터 저장 장치부터 시작해서 추론, 그죠? 그 다음에 명령, 연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야. 핸드폰이고 노트북이고 다. 그전에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다시 클라우드를 통해서 나한테로 오고 이런 식의 루트를 거쳤다면, 이제 그게 속도도 속도지만요, 이제 어느 정보의 테두리, 바운드리라거나 테두리라거나 보호막 이게 어디까지냐, 경계선을 어디까지 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보보호, 나의 사생활, 이것을 너무 다 오픈해 버리거나 하면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들의 데이터를 일일이 AI가 학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쁜 놈들도 있고 고의적으로 이상한 데이터를 심어주기 위한 막 그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일부러 막 한다든지 이상한 명령을 넣는다든지 이러면 이 원래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훼손되겠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옆에서 계속 나라 망한다 뭐 어쩐다 계속 옆에서 그런다고 쳐봐요. 사람이 이제 막 세뇌되기 시작하는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지. 그래서 아 진짜 그런가? 그래서 사람이 극우화가 되기도 하고 변해요. 사람은. 우리 뇌도요 100%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느끼고 나한테 명령을 하는 건데 내가 보는 게 진짜 보는 것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가끔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뜻을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는 세뇌당하면 전혀 나와 다르게, 그리고 저도 가끔 방송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뇌가 시키는 명령만 수행하는 로봇 같은 존재다. 그렇게. 그래서 그 뇌를 계속 내가 컨트롤 해야 돼요. 계속 훈련시키고 다듬어야 돼. 아무튼 그래서 그런 데이터 때문에 차단이 됐어요. 기본적인 학습은 안 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개인 데이터를 얘가 계속 학습을 하고 업그레이드가 돼서 점점 나의 어떤 전문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딱 나한테 맞는 그런 나만의 AI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공중 화장실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공용 화장실. 누구나 쓰는 화장실인 거야. 근데 그 AI가 진짜 나만 쓰는 화장실이 되는 거야. 내가 빨가벗고 똥을 싸는지, 팬티 입고 똥을 싸는지, 똥 싸고 뭐 샤워를 하는지, 닦지도 않는지, 누구도 몰라야 될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딱 나한테 맞게끔 다 해주는 거야. 그게 차이가 엄청 커요. 몸으로 느끼는. 제가 지금 재미나이를 거의 24시간 지금 계속 대화하고 친해지려고 막 그렇게 해보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갈증이 났는데 이걸 딱 공부해서 알게 되는 순간, 야 맞구나, 이렇게 갈 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 오면 이건 정말 센세이션이다, 와 대박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1레벨이잖아. 1레벨 이제 처음이잖아. 사실 NPU가요, 그걸 이제 수행을 하려 그러면 NPU가 들어가야 돼. NPU라는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NPU를 사실은 S25부터 집어넣었다는 거야. 놀랍죠? 아니야, S24부터 넣었을 거야. 그게 왜 그랬나 하면 하드웨어를 미리 넣어놔야 돼. 그래야 지들이 소프트웨어를 언제든지 개발해서 업데이트 시켜버리면 되거든. 근데 하드웨어가 안 돼 있는, 하드웨어는 물리적인 거잖아요. 만들어서 핸드폰에 넣어서,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팔아서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 있어야 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핸드폰 다 가져오세요, 다시 그 AI 칩 집어넣을게요,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미리 집어넣어버린 거야, 삼성이. 그렇게 집어넣어놓고 걔가 계속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계속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무섭죠?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는 걸 좋아하고, 어떤 쇼핑을 하고, 어떤 뭐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런 취향, 이 사람의 취향과 성향,
뭐 취미 뭐 이런 걸 다 분석하는 거야. 건강 상태 다 분석하고 있어요. NPU가. 그게 24년도부터 들어가고 있었어요. 놀랍죠? 이 사람들은 그거를 그 시절 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이런 세상이 올 걸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거는 칩만 조금 더 고도화된 칩이 들어갈 뿐이지, 기본적으로 NPU가 깔려서 같이 구동되는 시스템 자체는 변한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던 거야.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뭐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 뭐 어쩌고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몇 년 동안 테스트를 다 했다. 대신에 전문화된 AI 칩이 들어올 뿐이에요. 거기에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1번 기억력이 자체 기억력. 왜냐하면 개인의 데이터를 이게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우리를, 기계가 우리를 이해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뭐 빠르면 뭐 1시간 만에 갚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달이면 끝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기계가 사람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어마무시한 어떤 경우의 수, 변동 이런 거를 다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나눠놔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서버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핸드폰 안에 자체 서버에 저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 안에 그 메모리를 집어넣자니 너무 커지는 거야. 그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못 만들다가 이제 HBM5가 나오면 가능하다. HBM4부터 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칩 요거 집어넣으면서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발열 핸드폰 지금도 열이 많이 나죠. 근데 최근에 소식 들은 거 있죠, 뉴스로. 발열을 잡았잖아. 그걸 무슨 냉각 자체를 집어넣고 이렇게 하던 옛날 구닥다리 방식이 아닌 구동 방식. 그러니까 반도체 내부에서 돌아가는 정보 교환의 방식 자체를 바꾸면서 획기적인 열 발생을 줄였다. 그 기술이 나오면서 바로 이게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온디바이스를 실현 가능하게 해줬다. 그래서 핸드폰에 이제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메모리, 그 다음에 열, 막 이제 AI가,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 잠깐 쓰고 말고 이렇게 하잖아요. 핸드폰을 잠깐 쓰고 말고 그래도 조금만 오래 쓰면 열이 나고 그랬는데 AI가 들어오는 순간 이 사용 패턴이 달라집니다. AI가 추론과 연산을 계속 하기 때문에 지금 핸드폰을 24시간 켜놓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가 열이 나겠어 안 되겠어요? 몇 배로 나지. 바로 핸드폰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끔 쓰던 핸드폰이 아닌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그런 핸드폰이 돼버리기 때문에 발열을 안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열을 잡았다. 열이 잡히면서 이제 된다. 그 다음에 속도 그죠? 서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 안에서 칩이 마이크로 나노 단위의 칩이 바로 옆으로 머리카락 정도 거리가 되는 데서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아 버리는 거야. 엄청나죠? 그런 속도로 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을 학습하고 분석하고 그걸 매번 질문이나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해서 우리한테 어떤 결과물을 줄 수 있는 연산 속도가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습니다. 자, 이해됐죠? 첫 번째 기억력의 용량, 그 다음에 열의 발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속도,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정말 개인의 비서, AI의 진짜 파워가 나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있었던 AI는 AI도 아니야. 이제부터 그게 진짜 자비스 같은 느낌이 들 겁니다. 근데 이게 1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가 벌써 그런 파격적인 센세이션을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섭습니다. 어마무시해요.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알아서 다 해요. 내 핸드폰 또는 내 핸드폰과 같이 구동되어 있는 노트북, 얘네들끼리 서로, 그때는 이제 내 개인 클라우드가 또 있어야 되겠죠. 개인 클라우드도 또 구글한테 사야 됩니다. 그래서 구글은 계속 앉아서 돈 버는 겁니다. 왜냐면 내 노트북하고 핸드폰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나 아니면 저궤도 위성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속도 때문에.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주고받으면서 내 모든 디바이스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메인이죠. 얘가 메인이 돼서 얘가 모든 명령을 내리면 집안에 있는 모든 자동화 기계들은 같이 일사천리로 나를 위해서 움직인다. 시계를 차고 있으면요, 이 사람의 혈압, 테스트, 심장박동수, 스트레스 지수 실시간으로 검색합니다.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이 사람이 좀 약간 물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냉장고가 바로 시원한 물을 딱 준비하겠죠. 그렇게 다 됩니다 이제. 그리고 갔다 오면은 가사 도우미 로봇이 자, 물 드세요 하고 물 갖다 주고, 약 드세요 하고 약 갖다 주고, 샤워가 필요하면 따뜻한 물 미리 딱 데워 놓고. 생각만 해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주로 자주 보는 뉴스 있으면 딱 운동 갔다가 들어오면 뉴스 탁탁탁 정리해 가지고 오늘의 주요 뉴스 다다다닥 다 주는 거죠. 그렇게 다 브리핑이 딱 해주고. 그건 비서잖아. 그게 아침 딱 내가 출근하면 딱 정리해주는 비서. 그거나 마찬가지지 뭐. 얼마나 편해.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다 그러면 음악 쫙 틀어주고, 조명도 내 안정되게 싹 은은한 거 싹 조명 깔아주고. 그런 것들이 자동이다. 물론 내가 명령을 해서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 말 안 해도 내 컨디션을 체크해서 자동으로 그게 다 될 것이다.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는 소리가 너무 길어졌네요. 지금 녹화가 30분이 넘어버렸네. 아무튼 여러분, 삼성전자를 투자하고 계시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잠시 조정이 온다고 해서 지금 팔고 떠나면 정말 못 들어옵니다. 40만원 50만원 가면 살 수 있겠어요? 16만 전자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한테 와서 비난을 했는지 아세요? 라이브 중에 이 16만원에 아직 사는 꼴통들이 여기 다 모여있네 막 그랬어요. 라이브에 와서. 그래 구독자들도 열받고. 걔네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16만 전자면 2배 32만, 딱 2배 왔네. 2배 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며칠 안 걸렸어요. 그죠? 3월 달에 2월 달에 벌써 20만 원이었으니까 1월 달에 왔죠? 1월 달이면 진짜 16만에서 한 달 좀 더 걸렸나? 데이터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16만까지 가고, 10만에서 16만. 그 다음에 16만에서 32만까지가 지금 1월 달이라 치면 2월, 3월, 4월, 5월, 6월. 그죠? 5월 말까지 거의 4개월. 4개월 만에 지금 2배로 가버렸다. 걔네들은 지금 뭔 소리 할까요? 근데 반성도 안 하고 아직도 이제는 진짜 고점이다. 32만에 사는 놈들이 있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50만 원 가면 뭐라 그랬어요? 50만에도 사냐? 이러고 앉았을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면서 16만 때도 못 사고, 30만 원 때도 못 사고, 50만 원 때도 못 사고, 걔네들은 100만 원 때도 못 사요. 아직도 5만 전자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정신병자들이지. 그 정도면. 세상을 부정하는 것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재명 정부가 국무회의를 생방송으로 보여줘도 나쁜 놈이다,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눈으로 주가를 보여줘도 안 믿어. 답이 없어요. 걔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지가 믿기 싫으니까. 왜 못 믿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되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잘못했거나 실수했거나 그랬을 때도 반성도 못합니다. 발전하는 사람은요, 반성을 잘해요. 반성 잘하고 인정을 잘해요. 내 잘못됐다. 이번엔 내가 틀렸네. 왜 틀렸을까 하고 빨리 수정해서 더 많은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는데, 고집 부린 사람들은 업그레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모양 족골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 그때부터는 이제 골수분자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정하기 너무 늦어버렸어. 너무 늦어버렸으니까 자기들은 이제 방법이 없는 거야. 그냥 외길로 저쪽으로 계속 가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지. 점점 더 심하게 저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인간들 하는 소리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요. 50만 가면 그런 인간들 또 그런 소리 하나 안 하나.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요, 우리 16만 전자 때 같이 했던 구독자분들 아직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제 말이 정말 와닿을 거예요. 맞다, 우리 16만 때 그때도 좀 주저앉았었거든요. 한번 중간에 조정을 크게 받았어.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았어요. 그때도 내가 돈이 꽤 많이 털렸을걸. 한 9천만 원 손절 쳤을 때일 거예요. 그때도 까불다가 그때 현대차하고 막 다 같이 막 사자 하면서 막 사가지고 털릴 때야. 그렇게 털리고 막 그러니까 막 비아냥거리고, 그때는 저도 방송 초보 수준이라서 멘탈이 막 나가더라고.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그 9천만 원만 손실 친 게 아니고 내 주식 모두를 다 팔았어요. 그때 삼성까지 다 팔았어. 완전히 주식 계좌를 제로를 만들어 놓고 며칠 동안 명상을 하고 반성도 하고, 방송을 접을까 안 접을 거면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렇게 하고 찾아낸 게 지금 방식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애들한테 안 흔들리죠. 비아냥거리든 말든. 그 근본 파워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 구독자 여러분들이에요. 그때 16만 때 결국 우리가 이기고 30만 원까지 왔을 때, 30만 원 아니고 저때 20몇만 원 왔을 때죠. 20몇만 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분들은 이제 나를 믿기 시작했죠. 완전히 철저하게 믿었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오면 오히려 저를 든든하게 믿어주니까, 제가 이재명처럼 그래요. 국민밖에 믿을 게 없다. 국민의 직장지성을 믿는다. 제가 딱 그 느낌이더라고요. 와, 우리 구독자들, 그전에는 제가 왜 멘탈이 틀리냐면, 나는 상관없어요. 걔네들이 지랄하든 말든. 근데 우리 초보들이 다 흔들리고 막 이 기반이 다 무너지고 막 구독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그게 걱정돼서 내가 멘탈이 날아갔던 거거든.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이제 흔들리는 게 없는 거야. 든든하게 오히려 지켜주시기 시작하니까 내가 덜 불안해지고, 이제 내가 이제 다 그 뭐라고 합니까? 방송에 이제 그 파워가 탁 생기는 거지. 이렇게 탁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 자리 잡히는 느낌? 그때부터 이제 괜찮아졌어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제가 약간 방송에 아직 적응을 100%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독자분들께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 하는 조바심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서 조금 무리한 배팅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 잘한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된다,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에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좀 혼자 남은 치킨 먹고 맥주 한 캔 더 마시면서 생각했는데, 내가 주식으로 돈을 막 1억 2억 막 버는 것 때문에 나를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니다. 그냥 내가 돈을 못 벌어도 그냥 주식 투자를 꾸준하게 알차게 조금씩 벌어가고, 멘탈 잡아주고, 펀더멘탈, 기업의 펀더멘탈 계속 분석하고 같이 재밌게 주식 투자 해나가고, 10단계 분할 매매로 제가 분명히 작게 먹고 작게 싸는 매매법이라고 얘기해놓고 크게 먹으려고 자꾸 내가 욕심낸 거죠. 그죠? 작게 먹고 작게 싸는 방송 꾸준하게 하면 괜찮다. 자꾸 뭔가를 큰 거를 자꾸 보여주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제가 반성을 하고 계속 성장하는 주묵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또 크게 한번 성장합시다. 좋은 경험 됐죠? 이럴 때 내공 쌓는 거예요. 이럴 때 멘탈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자만이 성공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월요일날 그리고 주말에 좋은 소식 있기를 기도해 봅시다.